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개발행 절차에서 여러분이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건부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을까?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할 때 여러분에게 허가할 때 자,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 못 믿겠는데 돈 좀 예치하고 해라고 할 수도 있을까? 그 돈을 예치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도 있고 이때 조건을 붙일 때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의견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돈을 예치하게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행보증금 예치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거기 이행보증금 예치가 나옵니다. 맨 밑에 이행보증금은 누구는 예치 안 해도 돼요. 제가 보증동이 나오면 지난주에 그랬죠. 보증이나 동이 나오면 누구한테 해당된다고요? 민간에게 해당되지 공공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보증이 지급보증이든 이행보증이든 보증이나 동이 나오면 다 민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지자체가 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이런 문장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공공사업자는 예치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예치 사유가 뭡니까? 자, 어떨 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5개 나오죠.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예,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우려가 있다. 또 비탈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토석의 발파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또는 토석의 발파 등을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차량 통행,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항을 정리하니까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는 뭐라고요? 굴비 발차기. 굴이 뭐예요? 불착, 비탈면에 적용 필요, 발파, 차량 통행,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굴비 발차기.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는 굴비 발차기 그래야 돼요. 굴비 발차기. 나중에 물어보면 헷갈려서 조기 발차기 그러네. 조기 아니고 굴비예요. 굴비가 더 맛있어. 굴비 발차기. 자, 그러면 이럴 때 이런 사유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예치는 총 공사비 몇 퍼센트? 20% 초과요? 이내요? 이내. 이거 간평 문제에서 이런 추접실현 문제를 내고 있어요. 20% 초과한다.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 그러면 예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치는 현금으로 예치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이행보증서로도 가름할 수 있나요? 발음할 수 있다. 현금 또는 보증서. 그리고 보증금이라는 것은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의무이행을 다 했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돌려주라고요? 준공검사를 받았다라는 말은 의무이행을 다 했으니까 준공검사 해줬을 거 아니에요. 준공검사 후 즉시 반환해라. 왜 즉시 반환? 1년 뒤에 하면 안 됩니까? 그때까지 이자는 어떻게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자 기산 문제 때문에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절차에 이런 조건부 허가도 있고 이행보증금 예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보니까 인허가 의제사항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예를 들면 농지다 그러면 우리 생각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형질병행 허가 신청할 때 농지면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건물 이 공사를 하는데 가건물이 필요하면 가건물 축조 신고도 해야 되고 즉 주된 행에 대한 이런 인허가를 받을 때 다른 법에 한 관련 인허가 받을 사항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뛰어다니면서 네가 인허가 받지 말고 주된 행에 대한 인허가 신청할 때 다른 법에 대한 관련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면 그래서 개발행 허가가 있으면 주된 행에 대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을 본다. 그 서류 제출해 주면 받은 것을 보는 것을 관련 인허가 의제 그래요. 그러면 개발행 허가 신청할 때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면 우리 법에는 이런 거 받은 것을 본다라고 인허가 의제되는 사항이 19개가 나와. 19개 다 애울까요? 아니면 애우지 않을까요? 개발행 허가 신청할 때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면 받은 것으로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을 19개가 있는데 다 애울까요? 안 애울까요? 애우면 떨어집니다. 애우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안 애우잖아요. 근데 단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야. 다 하나만. 무엇은 의제사항이 아니다. 자, 여러분. 여기 농지 작업에서 대지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런 건물 짓기 위해서 건축행위 하려고 지금 대지 자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주기에서는 건축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행 이런 행위 허가 받았을 때 건축허가도 받은 것을 본다 안 본다? 건축허가는 의제사항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개발행 허가 받았을 때 건축허가도 받은 것을 본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근데 나중에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에 대한 허가 받으면 개발행 허가도 받은 것을 봐요. 궁극적 목적은 건축허 받으면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허 신청할 때 이런 개발행위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면 받은 것을 보지만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 건축허를 서류 제출한다고 건축허를 받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받았을 때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근데 나중에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을 때 개발행위 허가 서류 제출해 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그것은 맞는 문장이고,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건축허가 의제된다면 틀리고, 건축허가 받았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을 본다 그러면 그것은 맞는 문장이다. 이제 그것만 조심하시고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또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건축허가 의제사항 아니다. 그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것만 잘